사람 눈이 유독 유인원 중에서 빨간색을 잘 구별한다. 그렇죠. 빨간색을 구분한 능력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나무 열매와 잎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영장류는요, 파란색과 녹색을 구분해요. 하늘과 녹색 정도 구분하는 그 정도. 3천만 년 전에 X 염색체에 있었던 시각 색소 유전자가 돌연변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녹색과 빨간색을 구분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장점인 게 네. 익은 과일과 신선한 잎을 잘 구분할 수가 있게 된 거였어요. 네네. 그 다음에 사회적 소통 능력이 커집니다. 빨간색. 쟤 건강하구나. 빨간 입술. 그걸 왜 이쁘다 그랬어? 건강한 걸 이쁘다 그러는 거예요. 혈색이 도는 걸. 혈색이 도는 걸. 혈관 이야기가 나와서 네. 이게 혈관이 그냥 생긴 게 아니다. 이게 번개랑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맞아요. 네네. 그 패턴 이름 거기에 뭐 과학적 구조도 있다는 거. 요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리히텐베르크라고 해요. 아, 리히텐베르크. 리히텐베르크 사람 이름이에요. 혈관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번개 팍 치치치치. 네네네. 나뭇가지에 펼쳐나가는 모습. 나뭇가지. 이게 모두 분지 패턴이라고 해요. 나뭇가지가 갈라지는 패턴. 이게 자기 유서적 구조, 프랙탈 구조라고 하잖아요. 네. 프랙탈이 뭐 전체 구조를 쪼갈보면요, 자기 같은 구조가 반복되는 거예요. 허파빨이 그것도 왜 전체 구조면 자기 가지고 반복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이죠. 해안선 구조들도 보면 전체 구조 그 안에 작은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 멋있어서 이런 패턴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효율성 때문이에요. 확대해 보면 그 축소형 모양이 또 나오고, 그렇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니까 혈관도 이 압력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야 돼. 번개도 전류가 막 쳐나가는데 저항이 가장 적은 경로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나뭇가지도 빛을 받을 때 빠지지 않고 빛을 다 받고 싶어요. 근데 물을 전달을 최적화하고 싶어. 이게 뭐냐면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 면적을 확보해서 효율을 최대로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 모양이 나올 수밖에 그렇죠. 없는 수학자에게 거예요. 풀면 반드시 이런 답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혈관, 번개, 나뭇가지는 수학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최적화 경로를 찾다 보니까 리히텐베르크 패턴을 조달한 거죠. 우리가 만약에 로봇을 만든다 할 때도 그 수학이 필요한 거예요. 수학이 괜히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수학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그러니까 바이오닉스를 해가지고 생물 모방학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생물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한단 말이에요. 근데 머리 좋은 사람들은 수학 잘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걸 수학적으로 풀려고 하죠. 근데 머리 안 좋고 생물 보는 게 훨씬 편합니다. 계산해봤자 이 모양이 나온다. 결국 이게 나와. 코고 뺏기면 되는데. 네. 생물 보고 나서 수학적으로 증명하는데 그 똑똑하신 사람들 그냥 허준이 하시면 되고 우리들은 그냥 미적분 했으면 됐지. 그렇죠. 나뭇가지도 나뭇가지고 뿌리 네. 똑같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 맞아요. 물을 찾아가야 되고 똑같은 맞아요. 거니까. 예. 그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패턴을 발견한 게 리히텐베르크 패턴. 그거는 자연에서 알아서 다 만들어져 있다. 동물의 미세 구조들을 보면 보입니다. 이런 좀 동물을 모방한 좀 더 재밌는 다양한 사례들이 있을까요? 바이오닉스 한 사람 중에 네네. 조문성 교수님이라고 제가 항공대 교수님이 있어요. 이분은 거미로 연구를 합니다. 거미를 가지고서 거미, 네. 비행을 연구하신 분. 거미로 비행. 거미가 날지 않잖아요. 거미가 자기 실 뽑으면서 날아갑니다. 그 점프하는 거를 예, 그 어마어마하게 날아가고 도대체 어떻게 유체역학 이걸 따져가신 분들이 있는 거죠. 하기 신기하긴 하네요. 네. 거미가 추진력을 다리가 아니라 실로부터 그래서 실과 바람을 이용해서 날아가는 거죠. 세상에는 놀라운 일이 많이 있어. 또 책에 보니까 사람 눈이 유독 유인원 중에서 빨간색을 확 잘 구별한다. 네, 그 얘기가 나와서. 네. 영장류 가운데 빨간색을 제대로 한 게 사람, 침팬지, 개코, 원숭이 요 정도가 저는 잘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빨간색을 구분한 능력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나무 열매와 잎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영장류는요, 파란색과 녹색을 구분해요. 파란 하늘과 녹색 정도 구분하는 그 정도. 근데 빨간색을 구분하지 못해. RGB 있잖아, RGB. RGB. 네. 네. 이렇게. R, 레드, G, 그린. 그린, B, 블루예요. 그러니까 파장으로 보면 R이 파장이 길고 B가 짧은 거죠. 동물들 보면 이색시가 있어요. 이색시. 그러니까 색깔을 두 가지만 구분하는 거죠. 네네네. 원추세포, 색깔을 구분하는 세포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색깔 두 가지인 거예요. R쪽 긴 파장과 G, 중간 파장을 구분한다든지, 긴 파장과 짧은 파장을 구분하든지, 짧은 파장과 중간 파장. 중간 파장 하든지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삼색시예요. 긴 파장, 중간 파장, 짧은 파장을 다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사색시도 있죠. 일부 새, 일부 곤충 이런 애들은 우리는 모르는 색이죠. 근데 이게 한 3천만 년쯤 전에 그러니까 되게 이색시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3천만 년이면 얼마 안 된 거죠. 진화 관점에서는 짧은 시간이죠. 그렇죠. 이제 막 원숭이가 생겨가지고 원숭이에서 이제 영장류가 분화되기 시작할 때쯤이에요. 그때 3천만 년 전에 X 염색체에 있었던 시각 색소 유전자가 복제가 돼요. 하나가 더 생기면서 얘네가 어떻게 해요? 돌연변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녹색과 빨간색을 구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란과
녹색밖에 못했는데 빨강을 구분하게 되는 거예요. 아, 빨간색이 되게 달라 보이는데. 그렇죠. 어마어마한 장점인 게 네. 그 야행성 원숭이들은요 심지어 단색지예요. 흑백입니까? 그렇죠. 흑백으로만 보이는 거죠. 저기 보이는 왜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뭐 여우원숭이. 여우원숭이들죠. 리모. 야행성들 조그만 것들 마우스 리모 이런 애들은 네네. 밤중에 움직여요. 색깔 구분할 하게 필요 없어. 뭐 밤에 움직이면 뭐 네. 필요도 없는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낮에 뭐 잠만 자는데 뭐. 네네. 예, 근데 사람은 삼색시를 하게 되면서 엄청나게 장점이 생겼죠. 일단 네. 익은 과일과 신선한 잎을 잘 구분할 수가 있게 된 거였어요. 네네. 그 다음에 사회적 소통 능력이 커집니다. 그다음에 빨간색. 아, 쟤 건강하구나. 이 빨간 입술. 빨간색 여자도 밝잖아요. 이쁘다 그러면 이걸 왜 이쁘다 그랬어? 건강한 걸 이쁘다 그러는 거예요. 혈색이 도는 걸. 그 혈색이 도는 걸.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아 보여? 그거 이쁘지 않다 생각해요. 이쁘다 잘생겼다고 이야기한 판단한 근거 뭐냐면 저거 건강한 거야. 건강한 건 우리가 이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아내가 평상시에 집에서는 화장 안 하다가 교회 갈 때 어떻게 다 입술 바르고 한단 말이에요. 그 건강한 유전자, 이쁜 유전자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나 선택해줘. 그 뜻은 아니잖아. 아니지만. 아니죠. 그러니까 그걸 이쁘다고 해준 거거든. 그러니까 난 이쁘게 보이고 싶으니까. 사회적으로 건강함을 이쁨과 동일시하게 된 거네요. 그렇죠. 이게 사회적 신호를 딱 준 거예요. 얼굴에 홍조가 돌면 아, 쟤는 여기 분위기나 좋아하는구나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다치면 피도 구분하게 되고. 그렇죠. 아, 네. 그다음에 모기를 추적할 때도 그 피를 흘리고 간 놈들도 냄새 맡기지는 모르는 건데 우리는 색깔만 보고도 다 추적해 나갈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성적인 상태도 감지할 수가 있어요. 아, 지금 얘가 흥분했는지 안 했는지. 눈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 네. 흰자. 요거 참 재밌더라고요. 원숭이들만 해도 고릴라도 없는데 네. 그 찰나의 그 진화적 시간에 흰자가 생겨버려서 굉장히 구분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람 눈이 참 신기한 게 많은 것 같은데. 김태균 박사는 다 눈만 맞추셔도 알잖아요. 네. 이게 사람은 흰자가 넓게 있어가지고 네네. 다른 사람의 시선 방향을 쉽게 알 수 있죠. 정말 조금만 들어도 보이잖아. 다 알죠. 네. 그래가지고 경호원들이 선글라스 딱 끼잖아. 내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들키지 그렇구나. 않기 위해서 내가 쫙 사람들은 눈만 돌려도 우린 다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은 내가 선글라스 끼고 있으면 벌써 불안하죠. 그 다음에 또 눈을 보는 것은 결국에 눈을 볼 수 있다는 건 뭐예요? 협력과 의사소통의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딴 동물들은요 눈만 보고서 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죠. 뭔가 짖던지 뭐 네. 추가적인 행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눈으로 이야기할 수 눈만 있잖아요. 봐도. 네. 근데 걔가 고양이 보면요 걔는 눈을 깔잖아요. 눈을 깔고 들보면 흰자가 보입니다. 아, 개가 좀 있다 하더라고요. 걔가 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걔랑 우리가 그 눈으로 대화가 조금 됩니다. 아, 고양이하고 어려워요. 개가 더 사회적이다. 훨씬 통할 수가 있죠. 고양이는 제가 눈 깔는지 안 깔는지 봐야 수가 어딜 없어요. 쳐다보는지. 예, 이제 고양이는 눈 깔지도 않습니다. 눈 깔지도 않는데 보니까 얘가 나한테 사과했는지 알 수가 없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는 개 짤이 있어요. 그 짤이 빵 터지거든요. 그 짤이 빵 터진 이유는 흰자가 많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너무 사람 같아요, 걔가. 그러니까 이 흰자는 사람이 이 사회성을 키우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 거대한 문명을 갖게 되는 데서 가장 큰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삼색시가 됐다는 것과 흰자. 사람은 지속 달리기 사냥법을 이용해서 잡는 게 사실 아주 긴 시간 그렇게 해왔을 것 같은데 그때 아까 두 가지 이제 빨간색을 봄으로써 피를 추적할 수 있게 되고 근데 동물이 바로 앞에 있어. 앞에 있는데 말하면 이제 도망가잖아. 눈만으로. 지금 뛰어들자. 아, 요게 가능했다는 거죠. 사람은 또 빨리 달리지 못하지만 지구력이 있다. 우리가. 자기는 도망간 것 같은데 도망갔는데 아, 결국 따라온다는 거지. 빨리 오지도 못하는데 계속 와. 놓치지도 않고. 끈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간 데가 그런 것 같아요. 꾸준함을 이길 그 어떤 재주도 없습니다. 끝까지 하는 거. 그것만큼 비결이 없습니다. AI가 나오면서 점점 더 이거 빨리 하는 건 더 필요도 없고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꾸준하게 하는 거. 맞아요. 네, 이게 답일 것 같고 그거의 증거가 바로 호모사피엔스가 살아남았다는 거. 정말 이 조그맣고 털도 네. 없어, 발톱, 손톱도 없고 이빨도 변변치 못해, 빨리 달지도 못해. 누가 봐도 최고 포식자로서 적당하지 않은 생명이에요. 근데 이 작은 덩치로 아무것도 없는데 최고 포식자로 됐어. 최고 포식자 됐을 뿐만 아니라 피라미드 봐요. 최고 피 몇 마리 없잖아요. 네네. 이 생물량 제일 많아요. 지구의 단일종으로 제일 많은 게 뭘까? 소, 닭, 사람이에요. 소, 닭은 사실 지네가 사는 거 아니야. 사람 다 키워준 거잖아요. 사람이 만든 거죠. 그런데 이 작은 덩치로 최고 포지션 됐는데 생물량도 제일 많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어떤 게 결정적이었을까? 그게 삼색시와 흰 자유와 꾸준합니다. 꾸준합니다. 꾸준히 쫓아갈 수 있는 능력. 의도치 않게 좀 울림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어떤 꾸준함이 강함을 이긴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인간이 지구를 지배하게 된 가장 강한 무기 꾸준함이다. 생물의 왕국을 보면서 여러분들 조금 더 꾸준하게 생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생물에 대해서 좀 지엽적으로 했다면 생물의 왕국이지만 우주 이야기가 나와서 되게 이것도 지금 사실 테슬라 주식 가지고 있는 분들 많을 텐데 우리 일론 머스크가 화성 가자. 가자. 네, 근데 이게 뭐 지구 자기장을 구현을 못해서
지구에서 불가능하다. 가능한 건지. 그 스티븐 호킹 궁금합니다. 박사님이 내가 정말 존경하시는 분인데요. 네네. 이분이 말년 7년 동안은요 그렇게 주장하신 게 뭐냐 가자 화성을 해. 지구를 떠나서 화성 스티븐 호킹이요? 스티븐 호킹 박사님 왜? 오. 지구를 망하게 생겼어.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외계인 침공할지도 몰라. 그 다음에 지구는 너무 뜨거워지고 온난화. 있어. 일론 머스크가 대표적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테라포밍이라 하죠. 외계 행성을 지구처럼 만들게 하는 네네네. 테라포밍에 관한 논문이 정말 많이 쏟아져 나와요. 예. 화성의 대기 조성을 지구처럼 바꾸자는 거. 화성의 대기 온도도 순식간에 10도씩 높이는 기술 막 이런 걸 해요. 국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2024년 8월 7일인가 요때쯤 돼서 8월 초에요. 사이언스지에 테라포밍 특집이 나와요. 특집의 제목이 뭐냐면 화성을 테라포밍 하는 거는 과학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코드비 이지요. 훨씬 쉬울 것 같은데 그런 게 막 특집에서 나올 정도예요. 네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쉽다고 해가지고 많이 그런 연구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 뭐냐면 네. 테라포밍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뭘까? 멀어요. 아, 네. 일단 화성 테라포밍 하는 가야 되잖아. 얼마 걸립니까? 지구에서 달까지 1.3초면 빛이 가요. 네. 근데 1.3초면 가는 달을 돌아본 사람이 27명, 내려본 사람이 12명. 아, 네. 화성은 가장 가까울 때는 3분 2초, 가장 멀 때는 한 22분에서 23분. 22분까지. 그렇네요. 그렇죠. 이게 공전하니까. 그러니까 그 누가 가겠어요? 멀 거면 진짜 한도 끝도 없이 멀어지네요. 근데 여태까지 간 사람이 한 명도 가. 지금까지 화성에 가는 여행표가 꽤 많이 팔렸어요.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된 걸 사람들이 많이 사주더라고요. 표만 팔아놨네요. 내가 가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거 도와줘야지 막 사준 거야. 후원 느낌으로. 후원 느낌을. 근데 그 표가 한결같이 다 편도표였습니다. 내가 솔직한 표예요. 아니 로켓가 있잖아. 로켓 끝에 이만큼 사람 타는 거 나머지는 다 뭐예요? 연료통이야. 돌아오려면 이게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점 모돔. 무덤, 대대만춤 알아서 사시고요. 돌아오려면 너네가 지어서 막 해야 돼. 적어도 어떻게 위에 돌고 있을 테니까 여기까지는 올라와야 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리가 너무 멀으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어려운데다 물이 없다. 물은 어쨌든 저희 극지방에 얼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하면 될 것 같아. 대기 있잖아. 그 100분의 0.6기압이에요. 분의 0.6기압. 그러니까 100분의 1기압밖에 안 돼. 그러니까 공기가 너무 작으니까 어떻게 해. 이산화탄소가 대부분이죠. 온실작용도 어렵단 말이에요. 평균 기온이 영하 63도쯤 돼요. 네. 영하 63도 살 수 있는 온도입니다. 러시아는 영하 68도짜리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영하 63도 못 살 건 없죠. 우리가 살고 싶지 않을 뿐이지.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자기장이에요. 지구는 오랫동안 식지 않아서 처음부터 이렇게 액체 금속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왜 이게? 중학교 때 배웁니다. 금속 주변에 금속이 빙글빙글 돌면 뭐가 생겨요? 자기장이 생겨요. 그런 원리로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지구는 거대한 자석이란 말이에요. 자기장이 있으니까 돼요. 태양에서 지구로 빛만 오는 게 아니에요. 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만 오는 게 아니라 우주 방사선, 태양풍이랑 우주 태양풍. 입자들은 말이에요. 우주 입자들의 생명의 분자를 다 쪼개, 물도 쪼개고 DNA, RNA 다 쪼갠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지구의 자기장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낮에는 신라, 고분 같은 흙더미 같은 집을 짓고 숨어 살다가 밤에만 활동해야 돼. 그걸 고분 같은 걸 막아주고 있는 게 사실은 자기장인데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지. 자기장이 없으면 고분을 직접 지어야 해요. 네, 벌레들, 미생물들, 식물, 동물들은 그럴 수 없잖아요. 걔네 못 살면 우리도 못 살겠죠. 네네. 결국 화성에서도 국지적으로 어떻게 뭐 할 수는 있겠죠. 저는 화성 탐사를 정말 열렬히 바랍니다. 인도가 오늘 대단한 나라면요. 달의 남극에 착륙해본 유일한 나라예요. 우리 생각도 못 해본 화성 탐사도 성공해본 나라예요. 인도가 화성을 탐사할 때 든 비용이 영화 있죠. 그래비티 제작비보다 적었다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멀다는 게 문제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으니까 네. 데니스 옹 교수한테 부탁하고 또 누구 있어요? 우리 보스턴 다이나믹스 가서 보내서 네네.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기장 만지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화성 탐사해야 되면 우리가 가서 살 수 있겠냐? 너무나 어렵잖아요. 또 생각해봐요. 또 우리가 화성을 테라폼 할 수 있다 해봐. 자기장 만들 수 있다 해봐. 능력도 있고 자원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열정도 있어. 일단 다 된다. 다 된다. 그러면 뭐하러 화성을 테라폼해? 그러니까 지구에서 잘 살면 되죠. 예를 들어서 뇌절을 해가지고 된다면 돈이 무한대로 있다면 가능한 방법은 뭔가요? 자기장 구현할 수 있는 그 잠재적인 어떤 기술들은 있죠. 있나요? 화성을 깊게 파가지고 네네. 깊게 파서 액체 금속을 주입하는 거야. 빙글빙글 돌게. 그렇게 그 방법밖에 또 없나요? 방법이 있죠. 화성을 잡아서 축을 잡아서 팽을 돌려. 화성을 잡아친다고요? 빙글빙글 돌려. 그러면 자기장이 생깁니다. 자기장만 생길 것 같은데요? 사람이 튕겨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은 네네. 불가능합니다. 말이 안 제가 되구나. 보기엔 불가능합니다. 지구를 해까지 뚫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지구에서 제가 알기로 제일 깊이 들어간 게 러시아에서 뭐 12,000m인가? 네, 1000m밖에 안 됐습니다. 네. 거기서 하니까 압력과 열 때문에 그거 하지 못해요. 어림도 없잖아요. 지각을 겨우 뚫은 네. 정도니까. 그것도 좀. 사과로 치면 그 껍질 뚫은 거잖아요, 사실. 그리고 지구의 반지름이 6,400km입니다. 네네네네. 10km 정도 뚫은 거니까. 네. 네. 6,400에 10, 640분의 1. 근데 이제 화성에 해까지 뚫는 것도 만무한데 네. 거기에
거기에 액체 금속을 집어넣는다는 거. 아니 깊숙이 넣어야 돼. 낮게 넣으면 너무나 많이 넣어야 돼. 조금 넣으면 깊숙이 넣어야 돼. 어떻게 갖고 갈 거야? 진짜 말이 안 되긴 네, 하네. 절대 말이 안 되긴 합니다. 팽이 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저는 화성을 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단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달에 기지 만들고 달에서부터 출발하면 좀 더 편하게 갈 수도 있죠. 했으면 좋겠지만 화성을 탐사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뭐 생명의 기원이라든지 우주에 대한 기원이라든지 이런 걸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구를 포기하고 이사 가겠다. 그 그런 정도는 건 아니다. 진짜 테러포밍은 말이 안 되고 그게 말이 되면 지구를 그냥 통째로 바꿀 수준이기 때문에 그 기술을 가지고 지구를 통째로 바꾸면 되지. 그런 게 훨씬 더 쌉니다. 싸고 우리가 해볼만 하죠. 근데 어쨌든 화성에 관심이 있을까?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이제 달의 기지를 만드는 거잖아요. 네네.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지구를 탈출하기 너무나 힘들어. 달을 탈출하기 쉽거든. 그러니까 일단 달에서 기지를 만들고 거기서 얘는 출발도 하더라도 화성 갈 거든 달에서 출발해야지. 이를테면 달을 완전히 식민지화해서 지구처럼 꾸밀 수는 없나요? 훨씬 쉽겠죠. 그거를 왜 목표로 하지 않나요? 일론 머스크는. 일론 머스크는 항상 그 다음 수를 보고 있다. 왜냐면 달은 이미 하고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이미 뭐 우리나라도 하고 있고 다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맙긴 합니다. Don't like 하는 정도가 아니라 솔직히 말해 dislike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사람이다. 저 사실은 저는 이렇게 울컥한 적도 있어요. 이렇게 쏘아 오르는데 다 돌아오다가 진짜. 찍고 핀 거 있잖아요. 네네네. 와, 이 꼽힌 거 보니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진짜 과학적인 내용이지만 울림이 있더라고요, 저도. 네. 네, 울컥하더라고요, 이게 잡았을 때. 내가 좋아하는 안될과학의 한선 한성님. 박사님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그러니까 자기가 바닥에 젓가락을 두고 있을 테니까 63빌딩 위에서 우동가락을 딱 던져서 이 젓가락에 딱 걸리게 해주세요. 그 정도. 먹을 수 있게. 그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와, 대단한 분인 이외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진짜 제가 너무나 뵙고 싶었던 역시 이정무 관장님 뵈면 저는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지만 역시 예상대로 너무 재밌게 생물부터 해서 마지막에 화성 얘기까지 들을 수 있었던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 제가 책 아니어도 조금 초대해도 될까요? 김태균 박사님도 제가 하는데 한번 나와 주십시오. 당연히 나가야죠. 한번 의학 얘기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저 뭐 얼마지? 내과 쪽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예. 다음에 제가 과학 정모에 나가는 날과 다음에 또 관장님을 제 채널에서 모실 날을 기대하도록 하고 오늘 영상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눈으로 얘기할까요? 진짜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